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류수경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 4월 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인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데요.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인물을 선택할지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평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근거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부평구 을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으로 합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창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강창규 후보 인사 올립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홍영표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의 김웅호 후보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김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회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과 진행 규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각 후보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한 사회자 개별 질문 후 후보자 질문에 이어 후보자 공약 발표 후 질문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의 맺은 말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기조 연설은 각 후보마다 2분, 그리고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이고 사회자 개별 질문 후 후보자 질문에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질문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 시간은 각 2분씩 드리고 공약에 대한 상대 후보들의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최종 마무리 발언은 후보별 각 2분씩입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3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알림 종소리가 울립니다. 제한된 발언 시간 이후에도 질문 및 발언이 이어지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만약 질문이 없을 시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질문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대 후보자는 답변 시간 1분 30초 동안 본인의 공약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부평구 을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가장 적합한 적임자를 뽑기 위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주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혹은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후보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후보당 2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창규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후보 기호 2번 강창규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부평 주민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다시 선거하는 것도 깨끗한 물로 갈아보자는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면서 한편 잘못에 대한 심판입니다. 연속 3번 하고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부평은 어땠습니까? 인구는 줄고 중산층은 파괴되고 소상공인은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자세는 어떻습니까? 자화자찬 모두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왜 부평 주민은 날마다 불안과 불편 속에 살아야 합니까? 삼산동 주민 왜 고압선 암 걱정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산곡 청천동 주민 제대로 된 쇼핑센터 하나 없어 주말 쇼핑은 언제나 다 지역입니다. 명신여고 인천여고 학부모님들 멀쩡한 학교 이전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 선량한 부평 주민들 친일파 후손인 걸 알면서
3번 기회 줬으면 줄 만큼 준 거 아닙니까? 홍 후보님, 이게 내 한계다 실토하고 포기할 용기는 없습니까? 저 강창규는 시의원 당시 공약 실천 최고, 광역의원 729명 중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부평 주민 여러분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연대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적 위기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연대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우리 부평 구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부평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께 출마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공약으로 우리 부평을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미군기지가 드디어 우리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곡동에 있는 3보급단을 외곽으로 이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군기지와 3보급단을 중심으로 우리 부평에 거대한 도시공원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부평은 전국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원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것에 부평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6번 정의당 김응호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정의당 김응호는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고 게시된 현수막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일파 관련 현수막, 물론 후보의 입장에선 선거 전술상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으로 놓고 볼 때 미래통합당이 친일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지난 총선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구태정치라 생각을 합니다. 집권 여당의 한국GM 현수막, 고용안정, 물량 확보, 이게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한국GM의 미래발전 전망입니까? 어쩜 그리도 지난 총선 공약과 똑같습니까? 인천 시민들은 매번 철수설에 걱정에 시달리는데 집권 여당 현역 국회의원의 공약이 고작 물량 확보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부평 주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촛불정부 이후 치루어지는 첫 번째 선거로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정책의 경쟁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회귀할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거대 양당 정치는 과거입니다. 사사건건 개혁 발목 잡기만 하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런 제1야당 눈치 보며 개혁에 소극적인 집권여당 민주당, 거대 양당 정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낮추고 세비를 인하시킬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소환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도 도입할 것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김응호입니다. 네, 새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모두 3가지 주제며 후보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답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삼산 특구합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전력이 부평 삼산동에 34만 5천 볼트 규모의 특고압선 매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전파자에 따른 건강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고압선을 인근 굴포천 지하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 측은 발생하는 전자파는 기준치 이내라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굴포천으로 특고압선을 이전할 경우에 5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 전자파가 법적 기준치를 넘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드릴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 입장과 갈등 해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한전 특고압선 공사는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추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주민들께 이 약속을 했고 그 이후로 한전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전자파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이 833m가우스입니다. WHO 국제 권고는 2000m가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또 세계에서 전자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친 전문 기관에서 측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측정 결과도 그 반대하는 쪽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과학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한전에서 명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때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의 김웅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선 이번 토론 주제 질문에 대한 지적이 좀 필요합니다. 삼산동 특고압 문제는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삼산동 주민들이 피해입니다. 갈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전 측의 논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타당합니다. 전자파를 유발하는 특고압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과 너무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30m, 40m처럼 깊이 매설을 하던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타당합니다. 저는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들과 함께 민관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정미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검토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기사업법 72조 3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은 전력기금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지역공약 첫 번째로 삼산동 특고압 해결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지역 현안에 관심이 없는 정치는 필요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주민들과 연대한 사람, 기호 6번 정의당 김웅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창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삼산동에 16세 학생과 40대 주민이 암에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심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0% 연관성은 밝힐 수 없지만 많은 주민들은 아파트 밑에 묻힌 고압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행복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 정치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 걱정이 과잉 반응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인천 지역 10대 뉴스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만났던 주민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하소연해보려 했더니 보좌관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정치인이 조금 더 신경 쓰면 해결될 일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강력히 추진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2번 강창규입니다. 새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집값 안정화에 대한 입장 그리고 계획하고 계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면 집값 하락에 따른 재산권 하락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 또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정의당 김웅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40%가 조금 넘는 분들은 아직도 자기 집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고위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이 다주택 소유자들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투기와의 전쟁 등 강력한 표현을 동원해서 투기 엄단을 약속했지만 투기 억제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공급 부족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규제 완화만을 주장하면서 투기적 해법 위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부동산 문제는 부의 불평등의 문제로 퇴행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다른 문제의식과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김웅호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 다주택자들의 투기 근절을 통해서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44%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전월세, 물가연동 상환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주거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1가구 2주택 소유를 금지시킬 것입니다. 현재 부평 곳곳이 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원주민의 재정 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강창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부평은 다행히도 강남 상구나 마융성으로 불리는 서울 신흥 투기 지역과 달리 집값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한 분들은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지난 민주당 구청장이 무분별하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해 상대적으로 연약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도시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웃 계양구는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과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소형 공공임대아파트를 신혼부부, 서민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분당 중앙공원식 뉴타운 공급을 통해 쾌적하고 살고 싶은 부평 명품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웃 청라 송도 주민 부러워하는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돌아오는 부평, 살고 싶은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강창규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택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있습니다. 사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시중에 많은 유동자금이 생기면서 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결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많은 세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한 많은 세제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실수요자를 위한 그런 대책에서는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해서
주택을 10만 호 정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직장 또 삶의 터전에서 가까운 곳에 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 복지 주택도 공급해서 어르신들의 그 주거와 복지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앞으로 정책을. 네, 답변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우 높은 임대료와 운영비로 많이 어려워하고 계신데요.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 중인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강창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지난 10년간 우리 부평에 주민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세대가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부평 대표로 정치하신 분께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즉시 도움을 주겠습니다. 현 여당처럼 공적 자금으로 땜질 처방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부평에 어울리는 부평형 일터를 준비하겠습니다. 젊은 층이 머물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미래형 청년 창업 보이스센터를 유치해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청년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강창규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역 골목 상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 쇼핑이나 그 모바일 쇼핑을 통해서 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골목 상권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부평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을 지난번에 17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굴포 먹거리 타운 사업 활성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우리 시장과 재래식 상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대화하고 우리 주민들께 친화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유통산업의 변화에 맞추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특히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평구에서도 노래 연습장, 학원, PC방 이런 긴급 지원이 필요한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작지만 30만 원 지원하는 이런 것도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 나가는데 긴급한 자금들을 투입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김은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우선 저는 부평의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그리고 골목상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골목 3법 제정을 약속드립니다. 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공공배달 웹 지원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외의 상점가 지원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의 이음카드처럼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품권을 보다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그리고 수수료, 광고료를 없앤 공공배달앱 지원법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배달의 민족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달 앱 시장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수료가 3배 가까이 뛰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 대책입니다. 당연히 우리 상인들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을 가장 크게 얘기하셨습니다. 함께 2차 추경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 정의당 김응호, 그동안 부평의 상인들과 함께 연대하고 중소상인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토론은 국정 현안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사회자 개별 질문 후 후보자 질문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사회자가 한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을 한 후 후보자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해 상대 후보와 질문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기호 6번 정의당 김웅호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일자리 문제도 핵심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데요. 특히나 인천의 경우에는 취업률과 함께 실업률도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쉽게 구하고 또 쉽게 잃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후보가 가진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나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김웅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선 일자리 확대 방안이 우선이 아니라 있는 일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만 하더라도 한국GM 경영위기다시 2천여 명이 넘는 희망퇴직자 그리고 비정규직의 해고가 있었습니다. 있는 일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현재 경제 민생 위기의 해결로 방향으로 그린 뉴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2030년 2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특성상 내수지향 그리고 노동지향형 서비스 성격이 있습니다. 경제 내실화,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벤처기업, 중소기업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고용할당제 비율을 3%에서 5%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비정규직 문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방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인천에서 만도엘라 청년 노동자들 그리고 동광기업 노동자들의 해고자 문제,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온 노동자의 벗입니다. 네, 답변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강창규 후보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후보님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 잘 들었습니다.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재원 조달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재원 조달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웅호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자꾸 이런 문제를 할 때 재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문제를 위기를 극복하는데 재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넘어설까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한정된 예산 범주 내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부와 국회가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산업, 이것은 정부가 끌어가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발전시설 및 분산형 발전 설비의 운영 투자로 약 10년간 200조를 투자해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20만 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6만 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죠. 네, 우리 사회복지 영역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 사회서비스원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할당제 3%에서 5%로 높이는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후보, 궁금한 점 있으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의 최대의 그런 과제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입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그리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김웅호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정말로 고질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평등 심화 문제는 우리 홍영표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불평등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문제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차별,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분명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우리 원내대표님 시절에 최저임금 산입법이 논란,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법이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경사노위를 비롯한 그리고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소득주의 성장론이 아니라 일자리를 보다 더 지키고 만드는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중소기업 우선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살맛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개별 질문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창규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작년 계양구에서도 일가족이 생활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과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창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일 것입니다.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해마다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 자살하는 가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웃 계양구에서도 일가족과 딸, 친구까지 총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현금 살포 복지 정책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정책, 능동적인 복지 정책이 시급할 때입니다. 지금 토론 중에도 우리 지역 어디에선가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가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지 제도에 소외된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치유할 때입니다. 더 이상 악순환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밀착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기호 2번 강창규입니다. 네, 그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후보 궁금한 점 있으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규 후보도 그렇고 미래통합당에서는 현금 살포식의 복지 정책이라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복지 정책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초연금, 치매관리, 또 어르신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반대하시는 것인지, 특히 노인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네, 질문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네, 강창규 후보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개선하겠다고 하신 의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지난해 우리 부평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21살 아빠, 18살 엄마가 5일 동안 7개월 된 아이를 방치시켜 죽게 한 사건입니다. 홍 후보님, 이 사건 아십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미승무지만 사회가 도울 손길을 내밀었다면 비극은 막았을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한 부모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민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기호 2번 강창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6번 정의당 김웅호 후보 궁금한 점 있으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 복지 사각지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복지정책의 내용을 보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로 국민건강 보장을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에 우리 홍준표 경남도지사님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 공공의료는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질문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강창규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후보보다도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충남 공주 시골에서 태어나 6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16살 때 상경해서 쌀 배달, 연탄 배달, 굳은 일을 마다 않고 땀으로 눈물로 이기며 주경야독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상경할 때 인생자본금 170원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을 키워냈습니다. 제가 기업가에서 이 험난한 정치계로 뛰어든 것도 봉사해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준비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돌아보면 저야말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속내는 어려운 가정, 어려운 청년, 소외된 약자를 복지 사각지대에서 없애겠습니다. 기호 2번 강창규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개별 질문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최근 인천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CCTV를 확충하고 또 이를 총괄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도심의 경우 신도시에 비해서 안전망 구축에서 소외되어 있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나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평도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지난 한 15년 동안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동네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끝내야 우리 부평 전체가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평에는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부평을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만들겠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원 도시로 만들겠다. 이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미군 기지와 제3보급단 그리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평공원을 합하면 50만 평이 넘습니다. 이 거대한 땅에 우리 생활체육 또 문화예술이 풍부한 주민들의 어떤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부평의 어떤 구도심화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예술고등학교, 또 인구가 300만이나 되는데 인천에 예술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대 예술대학, 그리고 대중음악자료원들을 유치해서 문화예술, 생활체육의 공간으로, 그리고 정말 숲이 있는 그런 도시로 부평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홍영표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기호 6번 정의당 김웅호 후보 궁금한 점 있으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개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산곡동과 부계동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는데 이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이 계십니다. 원주민들의 재정 창출을 높이기 위한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굉장히 불균형성이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큰 차이 없는데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 부평은 2006년도 과거 새누리당의 안상수 시장 때, 또 서울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뉴타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인천만 하더라도 약 340개 정도의 재개발 조합이 생겼고, 부평도 한 40개 정도의 재개발 조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률이 지금 한 자릿수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는 동네대로 망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서는 부평에 어떤 미래가 없고, 또 선의의 피해자들, 정말 평생 모은 돈으로 지금 재개발 사업에 참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속히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또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입주율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 입주율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해결하고, 또 다른 어떤 주거 형태를 공공적으로 개발해서 그분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어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시 우리 부평을 그 이상으로 네, 답변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창규 후보 궁금한 점 있으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 후보님,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안전망은 크게 1, 2, 3차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사회안전망은 4대 보험을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시행되는 2차 안전망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규모는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표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회 안전망은 저는 이제 주최 측에서 어떤 취지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 안전망은 원도심만 하는 건 아니죠. 네, 이거는 전 국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죠. 네. 지금 4대 보험에서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그 질문하신 취지는, 이 원도심이 이렇게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데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SOC를 생활 SOC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도로나 고속도로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갈산동에 한전 변전소 부지를 지금 지하화하는데, 거기에 공원과 한전 아트센터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삼산동 유수지에는 그 유수지를 복개해서 거기에 공원으로, 또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은 새 후보의 선거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본 다음 다른 두 후보가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먼저 후보자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창규 후보의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강창규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여러분, 어떤 후보가 가장 현실성 있고 추진력 있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저는 우선 현실성이 높아지는 GM 먹튀, 어디다 쓴지도 모르는 공적 자금 8,100억, 이제 땜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조, 사축, 정부, 정치권 공동 참여하는 상시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우리 부평의 가장 좋은 해법은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이웃 민주당 후보가 빼앗으려는 명신여고, 인천여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셋째, 삼산동 암걱정 특구합선 문제 주민 뜻 따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산곡동 정천동 공병부대 이전 부지에 대형 쇼핑센터를 유치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산업형 청년 창업 보육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여섯째, 맞벌이 부부 젊은 엄마 걱정 없게 공립형 보육시설을 중설하겠습니다. 주민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번에도 또다시 우려먹는 재탕 삼탕 공약에 속지 마십시오. 기호 2번 강창규입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먼저 강창규 후보 공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청천동의 공병대 부지에 유통시설을 이렇게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뉴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 때문에 마트가 되지 않아서 전국에서 200개의 사업소를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유통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그것하고 그다음 주변에 있는 자영업들에 대해서 어떤 네, 질문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네, 강창규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영표 후보님, 삼선하면서 제대로 된 공약 실현된 게 있습니까? 기약 없는 7호선 급행 공약, 재탕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미군 부대 20년째 우려먹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한국GM 희망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홍 후보님, 이번에도 다시 생산 물량 확보한다는 그럴듯한 공약 잘 봤습니다. 그런데 실정이 어떻습니까? 홍 후보가 주도했던 공적 자금 8,100억, 지금 어디에 썼는지 모릅니다. GM노조, 임직원, 부평 주민도 이제 알만한 분은 다 압니다. 홍 후보님, 대안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말잔치 하지 마시고 GM노조 임직원들, 부평 주민들 농락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밝혀주십시오. GM 살리고 부평 살리는 정책 강창규가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강창규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김은호 후보, 강창규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보물이 집으로 다 도착했습니다. 저도 우리 상대 후보님들 공보물을 잘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우리 강창규 후보님, 저는 여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요. 여성의 안전한 일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서 사회 이슈화되어 있죠. 황교안 대표,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번 범죄자들, 가입자, 이용자, 착취자들까지 강력 처벌,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강창규 후보님 답변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김 후보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김 후보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작더라도 혹시 사업자 내서 부가세 한번 내보셨습니까? 남들은 사장님이라고 하지만 실제 말단 중에 말단입니다.
저 또한 맨주먹으로 시작해 쌀 배달, 연탄 배달하면서 바닥부터 기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현금 살포하면서 세상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당 공약 실현돼 경제가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물가에 숭늉 달라고 되는 경제가 아닙니다. 뭐든지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경제는 경험 많은 강창규가 잘 합니다. 경제 구호가 아닙니다. 노력과 열정,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기호 2번 강창규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나 2분입니다. 후보자 토론회인데 이렇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시고 적어온 것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우선 지금 한국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한국제엠의 철수설 같은 것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국제엠은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그 공장을 문을 닫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9년 만에 처음으로 약 500여 명의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한국GM은 주야 막교대로 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GM이 지난 2년 전에 협상을 해서 72억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거의 9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산업은행이 8,500억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늘 한국GM은 저렇게 가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26만 대를 생산했는데 올해 약 4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4만 대를 판매하는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GM이 더욱더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평은 한국을 대표적인 도시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정의당 김웅호 후보, 홍영표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국GM 2018년도 경영위기 당시에 한국GM은 노동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철수하겠다고. 이를 상대로 해서 노동조합의 합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홍영표 의원님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GM 법인 혈세 8,100억 지원받고 어떻게 했느냐? 법인 분리 물류센터 폐서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 이때 의원님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홍영표 후보 네. 질문에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우리 바랍니다. 김 후보께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고 위기 상황이었는지 충분하게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특히 이 외국 기업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으면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GM은 사실 연구소와 한국 부품만을 위해서 여기 그 기능만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득해서 이렇게 공장을 유지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쌍용자동차, 르노, 삼성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구조 조정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GM은 작년만 해도 미국 본토에서 5개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더구나 GM은 민간 기업입니다. 정부가 투자를 강요한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야 할 법적인 의무나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뭐 공격하시는 거는 좋지만 한국GM이 이제 다행히 정상화돼서 이제 활기차게 가동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응원했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창규 후보, 이 홍영표 후보 공약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약 집본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홍영표 후보님은 지금 그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GM이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본 후보는 아까 나한테 뭐 써온 것만 읽는다고 하는데 우리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강력히 나는 처벌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홍영표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제가 네, 공약에 관련된 네.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질문을 보충 다시 설명을 해주셔도 아니 괜찮습니다. 그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가 명확치가 않아서. GM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GM. 네. 아니 뭐 그럼 GM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지금 GM은 미국에 있는 모든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GM만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 GM에 들어가서 회사 분들을 만났더니 미국 본사에서는 한국 GM만 가동되는 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지, 그 임직원들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 할 정도로 지금 한국GM은 미국 본사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동차 산업은 많은 변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한국GM은 지금 부평만 해도 전체적으로 한 10,00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6번 정의당 김응호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토론 중에 한국 GM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준비된 순서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GM에 대한 문제, 인천과 부평의 경제 중심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영표 의원님 8,100억 정부 혈세 지원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벌어진 8,500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8,500억 지원을 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지금 GM 쪽에도 벌인 상황을 보십시오. 법인 분리했습니다. 물류센터 최근에는 창원과 제주까지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1교대로 전환했다 다시 2교대로 전환했지만요. 희망퇴직과 그리고 비정규직의 해고자 문제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무슨 역할을 했고 홍영표 지역구 국회의원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아무런 역할을 안 하셨어요. 경영위기 당시에 오히려 노동자들 편이 아니라 사측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철수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GM 자본은 세계적으로 먹튀로 아주 소문난 자본입니다. 이미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께서 물량 확보를 한다 이런 아주 낮은 공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철수를 잠재울 수 있는 먹튀방지법 저는 제정하겠습니다. 한국 GM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 변화에 맞춰서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부평 미군기지 수도권과 인천의 랜드마크로 부평의 숲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동 특권 문제 자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교체 제가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낮추고 세비를 인하시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민생 위기입니다. 정의당 김응호는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창규 후보, 김응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 시간 30초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네. 후보님, 예.
홍영표 후보님께서 김웅호 후보님이 지금 공약 발표한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정의당 공약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건 사기업, 공기업, 임원, 최저임금 연동제를 또 도입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회주의. 네, 질문 시간이 추가됐습니다. 김웅호 후보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분 30초 시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다 하시지 못하셨지만 제가 그 질문을 잘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조차 이것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가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공기업 임원 혹은 사기업의 임원들이 고위 최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반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수십 배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하자는 공약인데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런 공약들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일합니다. 청소 노동자들도 일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지하철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보다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받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높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5배 이상 높으면 안 된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저는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공기업 임원 그리고 민간기업의 사장님들이죠. 그만큼의 임금을 보다 더 낮추어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후보, 김웅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시켰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자영업자나 또 중소기업, 한계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 의견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웅호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홍영표 의원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벌이신 일들 중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하게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근거는 자영업자들의 문제, 기업인들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소득주도 성장 문제를 누구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에는 최저임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동자들이 보다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임금 구조, 예를 들면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으로 되어 있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다루었어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경사노위 차원에서 이것을 좀 잘 다루어서 우리 사회의 임금 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방안들의 마련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대기업들 우선 정책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삼성 이재용 사장을 만나서 하는 정책 추진의 행보들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네, 새 후보자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유권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별 2분씩 드리겠습니다. 사전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후보입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4월 10일, 11일은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본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가올 경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협조와 연대의 힘,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압도적인 승리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부평의 미래를 위해서 공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평을 한국의 대표적인 공원 도시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이 이제 나갈 길은 미군 기지와 제3보급단을 포함한 약 50만 평의 정말 멋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린이 놀이터, 우리 청년들이 놀 수 있는 풋살 경기장 혹은 또 댄스 연습할 수 있는 곳, 미군 기지 안에 여러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 홍영표가 집권 여당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들의 꿈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김응호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 주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후보 간의 정책적 차별성도 느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 부평을 이끌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로 나서서 전현직 인천시장들과 함께 방송토론을 내서 과감한 정책 경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해온 시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평에 20여 년 동안 살면서 부평 미군기지 반환, 그리고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삼산동 특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어떤 분이 집권여당의 힘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시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교체를 주도하겠습니다. 저는 국민 섬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 현안에 관심이 없는 정치는 필요 없다. 이런 우리 부평 주민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위성정당 문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이 우선입니다. 국정농단 탄핵 세력들의 과거 회기 주장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대한민국,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와 정치개혁, 국회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평 주민 여러분, 고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정치,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치,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힘,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저 김응호가 하겠습니다. 과감한 정치교체, 미래부평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김응호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창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부평 주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이제 곧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난 4년 전 공약 글자 몇 개 바꿔 이번에 다시 낸 후보가 있습니다. 현실성이 높아지는 GM복지, 언제까지 국민 열세 퍼져야 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행 없이 반복되는 재탕 삼탕 공약, 주민 생계 불모 잡는 희망 고문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안 됩니다. 역사와 미래, 떳떳한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아픔과 기쁨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는 부평, 여기는 두 후보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친일파 할아버지의 찬스, 부와 기에 대물림은 없습니다. 현실과 먼 구호만 앞서는 말꾼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땀으로 눈물로 이기며 전국 최고 평가를 받으며 인천광역시 의원직을 수행했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과 열정으로 뛰겠습니다. 우리 부평을 한낱 중앙정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후보, 오직 부평만이 목적이고 부평만을 생각하는 강창규, 떠나는 부평이 아니라 돌아오는 부평, 살고 싶은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부평 주민 여러분, 이번에 바꿔야 바뀝니다. 일 잘하는 강창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는 부평 을이지 갑이 아닙니다. 갑까지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는 절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꼭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강창규를 선택해 주십시오. 승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평구 을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제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부평구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참여해 주신 새 후보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권자 여러분들에겐 우리 지역에 어떤 인물이 나서는지 파악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 연령이 낮아져 만 18세 이상, 그러니까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모두 투표권을 갖습니다. 처음 투표에 나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권자 모두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